보건당국이 전북 순창에서 C형 간염 환자 203명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쭉 분석을 하면서 조금 높다고 의심이 좀 들어서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예, C형 간염 이번엔 순창입니다. 그런데 종전의 집단 감염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3년간 200여 명의 C형 간염 환자가 순창의 한 내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염의 원인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른바 칵테일 주사가 아니라 무자격 의료행위, 즉 돌팔이 불법 시술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C형 간염 집단 감염의 또 다른 유형이 발견된 셈이라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짚어보죠. 먼저 이 순창 케이스의 원인으로 최초의 지목이 됐던 병원입니다. 그 내과의원의 원장을 연결합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병원을 내원했던 환자들 중에 3년간 200여 명이 C형 간염에 걸렸다. 저 질병본부 말대로 200여 명의 C형 간염 환자가 나온 건 맞습니까? 200명인지는 저도 아직 통계를 돌려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예.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2006년에 제가 처음 순창에 개원 시에 이미 많은 C형 간염 환자가 있었습니다. 실제 제 아버지도 C형 간염으로 사망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간염 환자를 많이 본 곳이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원장님. 네. 이미 2006년에 개원해서 그 시골의 환자들을 보다 보니 네네. 진료를 해보면 C형 간염인 경우가 많았다고요? 네, 매우 많았습니다. 매우 많았어요. 대충 기억하시기로 그럼 얼마 정도,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대략? 통계를 정확히 내보진 않았지만 예. 간 기능 이상이 있어서 뇌혈한 사람 중에 거의 한 40%?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예. 내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병원에서는 이른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칵테일 주사, 수액 주사 이런 걸 놓는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단순 영양제만 쓰기 때문에 그건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확인하고 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가 완전히 완료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또 다른 원인이 아닌가라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농촌에 거주하고 계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자의 의료시술, 이른바 돌팔이라고 하죠. 네네.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이 무자격자에 의한 치아 시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도 눈썹 문신이랄지 예. 그다음에 체했을 때 바늘로 손을 따는 행위 이런 것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아니 치과가 없습니까 거기는? 치과가 지금이야 많지만은 예. 과거 7, 80년대에는 병원이 매우 적었고 또한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위생적인 이런 기구 이용해서 네. 그냥 입 뽑고 치료하고 이런 게 성행했다고요? 네. 지금도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네네.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걸렸다라고 하기에는 3년간 200명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동안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축적된 환자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3년 동안 200명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미 걸려서 온 환자들이 또 이제 약을 처방해 가고 요걸 가지고 질병본부가 이제 알아낸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자들은 이미 걸려있던 환자들을 다 축적하니까 200명이지 멀쩡하던 환자가 3년 내에 갑자기 200명이 발병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 내시경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을 푸는 그것도 것도 있던데. 질본에서 조사해보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초기부터 C형 간염 유병률이 높은 곳이라 내시경 소독을 철저히 해왔고 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질병본부가 조사하고 갔습니까? 네. 애초에 그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처럼 이게 발표가 나가기도 해가지고 조금 굉장히 저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병관리본부 말처럼 제가 단순히 본 환자 숫자만으로 여기서 C형 간염 집단 발병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다면은 예. 그러면 정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C형 B형 간염 많이 보는 그런 대학병원에서도 집단 발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병원이 가장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2차 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C형 간염은 환자들이 전혀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치료해 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정확한 원인이 빨리 좀 규명되길 바라고요. 오늘 네. 어떤 입장이신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C형 간염의 집단 발생지로 최초의 지목이 됐었던 순창의 내과병원 원장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은 이미 걸린 채 온 사람들에게 약을 준 거고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잡힌 것뿐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원인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무자격 의료시술. 이쪽으로 무게가 더 쏠리게 되는데요. 만약 무자격 의료시술이 문제라면 이거 간단치가 않습니다. 눈썹이며 문신이며 침이며 무자격 시술을 하는 곳이 이곳뿐이 아니거든요. 짚어보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C형 간염약을 많이 처방했다고 해서 많이 진단했다고 해서 그 병원이 발생원으로 의심받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아직 최종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이게 그냥 정말로 의심을 잘못 받은 거라면 이게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좀 웃지 못할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공중 방역적으로 좀 관리를 하지 않고 개별 데이터를 좀 인상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 도리어 이제 특정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중 방역적 접근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발견하고 치료한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집단 감염원으로 몰릴 수 있는 지금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만큼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발견 시스템이. 그러면서 이번에 순창건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게 이른바 돌파리 시술이에요. 돌파리 시술. 무자격자가 치아를 치료한다든지 침 시술을 한다든지.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C형 간염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C형 감염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 그 혈행성 감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혈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람의 혈액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어떤 모든 행위들에서 다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손톱깎이를 돌려 쓰는 것들도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국민들께서 HIV,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사실 훨씬 더 그 간경화라든가 간암으로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더 위험한 게 C형 감염 같은 혈행성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예. 어떠한 종류의 침습적 행위로도 다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무자격 시술, 유사 의료 행위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특히 그 지역으로 내려가면 시골로 내려가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침 종류들도 한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동네나 이런 곳에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봉사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들도 있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영역들은 사실은 감염 관리란 말조차 무색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한국이 과거와 같이 이제 의사가 부족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건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최근 추세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추세가 아니라 예. 좀 더 규제를 완화를 해서 누구나 좀 쉽게 좀 피어싱이라던가 예. 문신을 좀 허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하. 이번에 이 일을 좀 기하로 해가지고 모든 침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그리고 교육을 좀 더 받은 사람들이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 C형 간염이라는 게 무서운 게 말기가 될 때까지 별 증상이 없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C형 감염도 그 감염 보균일 때조차 실제로 이것이 이제 간경화 정도로 가야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 C형 감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예. 아까 앞쪽에서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보균자라는 걸 알게 된다면 본인이 사용했던 손톱깎이라던가 예. 하다못해 본인이 사용했던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지조차 않을 텐데 본인이 C형 감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같이 그런 거를 사용하다가 주변 사람이 또 감염될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한 질환이라는 점에서는 외국에서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전수검사를 해서 사실은 건강검진 같은 데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런 집단 감염을 보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경우는 어떤 경우는 주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때문에 경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이거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전수 감시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빨리 했어야 되고요. 지금 추진은 하고 작년에. 있답니까?
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예. 지정 감염병에서 감염병이 그 1군, 2군, 3군 이렇게 군이 있는데 예. 이걸 이제 변경을 해야지 이제 법리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빨리 결정을 하신다면은 예. 국민건강의 그 필수 검진에 40세라든가 이렇게 나이대별로 생애 전환기 검진을 할 때 C형 감염 보균 여부를 좀 집어넣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면 얼마든지 지금도 실시할 수 있는 거다. 의료진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국민 전수조사? 예, 저는 뭐 조사라는 측면보다도 예. 이 한국에서 상당히 지금 지역이나 어떤 그 집단별로 C형 감염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곳들이 있다는 게 지금 이미 밝혀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시행해야 된다고 당장 봅니다. 시행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해서 집단 감염을 일으켜도 지금 배상의 책임 같은 거를 확실히 지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C형 감염에 감염이 됐는데 치료비는 이 환자가 다 받아야 되는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일단은 뭐 처벌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치료 비용 부분은 실제로 이것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환별로 해서 본인 부담금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치료제가 보험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뭐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빨리 급여화를 해야 되지만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이제 보험 적용이 되는 C형 감염 치료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복지부 장관이 그 본인 부담금 비율을 인하하는 그걸 하면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데 이제 추후에 이런 감염을 일으킨 것이 명확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후에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단단히 단속을 해야지 참 국민들이 불안해지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까지 만났습니다.